네, 여러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가끔씩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면 내가 이제 집을 갖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 투자를 하는 집이고 혹은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준 물건이 있는데 어 일단 뭐 세입자를 맞춰놨으니 끝이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동산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용이라든지 상업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자체가 결국은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업. 결국은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뭐 그런 가게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보는 뭐 백화점에서 뭐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뭐 통신 판매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제 조금 이제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서비스업을 마인드를 갖춰야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투자하기도 좀 마음도 편하고 좀 더 투자하기에 더 좋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재화 가치를 용역을 물품을 높이기 위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인드 세팅을 그런 쪽으로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 볼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내가 주택을 갖고 있고 내가 다주택자고 내가 1주택 이상이고 실거주 외에 추가적으로 내가 임대를 하고 있어. 임대를 하고 있으면 결론적으로 나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면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집을 매수하고 세 놓는 것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얘기했죠. 근데 집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불만을 펼 수도 없어요. 왜? 그냥 내가 그걸로 세팅한 걸로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하는 기간 동안 그냥 그걸로 뭐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전세 2년 뭐 그런 식으로 특별한 일 없다면 계약 끝날 때까지 그냥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어때 세상의 이치가 여러분들 돈을 쉽게 벌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저것 뭐가 생기죠? 변수가 각종 변수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들이 항상 우리들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입자를 왔었는데 그걸로 이제 뭐 나올라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큰 오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집을 판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뭔가 협의를 할 때 임차인하고 뭔가 얘기를 할 때 그 협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버리면 예를 들어 뭐 집을 뭐 못 보여준다거나 안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좀 협조해 있을 때에는 분명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협조가 안 되면 서로 앙숙이 되면 내가 본인만 더 힘들어진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착각은 어떤 착각이 있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상식적이라는 착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지, 뭐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착각을 늘상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자기 주변의 지인들 있잖아요. 그런 지인들이 올바르다.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올바르다는 착각. 내가 좀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맞다라는 착각을 당연히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대부분이 많이 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면 내가 이겼다는 착각,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이런 착각들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그냥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왜? 왜냐면 여러분들은 집을 빌려주시잖아요. 집을 빌려주는데 그게 이제 집이 뭐 생각도 없고 불만도 표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만남에 있어서 계약을 합니다. 이게 뭐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자 뭐냐면은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공간, 집이란 자체가. 그래서 내 생각만,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건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서로 간에 각자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이 각각 만나게 되면 못 볼 꼴 나오고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이 싸움 완전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맞다고 그렇게 우기고 하면 못 볼 꼴 다 끝장볼 다 나오게 하게 되면 이제 법정 싸움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결국 누구의 승리도 아닌 모두의 패배, 서로 간에 이제 피 흘리면서 그렇게 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조금 더 이익 보고 하나 더 얻으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례. 요즘에는 그 법 때문에 뭐 임대차 3법을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많이 좀 싸우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이거든요. 이게 보통 또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중개사한테 우리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계약을 하시는데 사람을 구하는 거는 중개사가 하는 일이 맞아요. 사람을 구하는 건 중개사가 하는 일이 맞는데 중개사는 사람을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있으면 이게 중개사야. 연결해 줍니다. 연결해 가지고 커미션 받아 먹죠. 근데 끝납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고 나서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계약 기간에서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약 2년 동안 그 집의 주인은 나잖아요. 난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건 누구죠? 임차인이죠. 그거는 주인과 임차인 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중개사가 컨트롤한 것도 아니고 주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하기냐에 따라 나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결혼 관계도 그렇고 연애 관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 각각 상대방이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는 단순히 손 놓을 게 아니란 얘기죠. 어느 정도 비즈니스적으로 관계를 서비스업 정신으로 조금 가줘야 나중에 내가 팔 때라든지 다시 협의할 볼 때 그때 좀 유리할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가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이죠. 이게 손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손님이라고. 그러니까 내 손님이 여러분 불편함이 없이 서비스업 관점입니다. 서비스업 관점에서 잘 살고 있는지, 내 집에 잘 살고 있는지 신경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혹시 불편한 것이 있다면 적재적소에 해결을 해줘야 되죠. 뭐 월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뭔가 파손이 되고 그런 거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비스 정신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만약에 전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보일러가 좀 노후화가 됐거나 갑자기 뭐 파손이 됐다거나 뭐 겨울에 어떻게 뭐 됐다거나 그런 식으로 됐으면 당연히 해결을 해줘야겠죠. 수리라든지 진짜 만약에 불능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약 기간 종료 나갈 때까지 큰 문제, 큰 이슈와 잡음이 없도록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계약 마무리 이 시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임차인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토론의 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풀려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를 좀 갖추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라는 점으로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여러분 5천만 명인데 여러분들 다 각자 생각이 달라요. 진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5천만 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또 그렇게 다른 내일을 하루를 보냅니다. 내맘 같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내맘 같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착각을 당장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이런 그런 착각 속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집주인은 서비스를 주는 판매자입니다. 다시 집주인은 서비스를 주는 판매자가 되는 겁니다. 집주인은 그리고 임차인,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제 집에 들어오신 분은 제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되는 거죠. 소비자, 임차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논리인 거예요.
간단 논리. 서비스 마인드 없이 투자하면 여러분만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내가 진상인 세입자를 만난다거나 어떤 세입자를 만나서 협의를 할 때 그냥 내가 내 마인드가 더 이게 훨씬 낫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유리하다. 임차인하고 최대한 싸워서 득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득될 게 없고 굳이 뭐 고개를 뭐 숙이게끔 해서 강대강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끌어내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마인드적인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 세 놓는다고 그걸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집을 세를 놓고 계약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에 하는 가정들은 나아가 또 다른 서비스업을 하는구나, 임대 서비스업을 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조금 더 수월하고 좀 능동적인 그런 마인드 세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알차게 보답드리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